이번 19강은요, 함수 사용하기 이름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함수는 펑션, 함수하고 메서드는 C샵에서 함수하고 메서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일단 제 강의, 제 책에서는 함수라는 단어와 메서드 단어는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분을 제가 어떻게 짓냐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개 클래스 만들 때는 그때는 메서드로 제가 불릴 거고요. 그냥 우리가 현재 기초 문법을 다루는 순간에는 함수란 단어로 일단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랑 동일해요. 그게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재사용 목적, 함수 또는 메서드는 재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해놨고요. 함수를 한 줄로 이렇게 정의해놨네요. 펑션, 반복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하나 이상의 문을 포함하는 코드 블록이다. 이렇게 함수란 단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함수의 목적은 재사용이고요. 반복 사용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코드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함수다. 이렇게 함수, 펑션, 메서드를 정의해 놓고 함수 관련된 예제, 풍부한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함수 정의 호출이라는 이름으로 C#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최소한의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함수를 만들고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가 무엇이냐? 함수, 메서드라고 제가 발음하는데요. 펑션이라고 할게요. 함수는요, 자주 사용하는 코드들, 뭐 예를 들면 같은 코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의 집합을 함수다라고 합니다. 좀 이제 말이 긴데요. 코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만큼을 줄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더 줄여보죠. 그래서 코드를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자, 코드를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의 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정도면 뭐 한 화면에 보이니까 제가 한 줄 정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까지 지우면 80자 안에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코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거니까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의 집합을 함수다라고 한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요,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요, 메인 메서드에서 제가 예를 들면 간단한 기능,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주는 간단한 기능이 있다. 근데 이 기능이 뭐 1000줄짜리 코드다. 예를 들면 100줄짜리 코드다. 어떠한 이제 복잡한 기능을 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라는 요만큼 기능을 해요. 프로그램 내에서. 근데 이 기능이 한 번 이상 사용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가 또 출력이 되고 또 출력이 되고 요만큼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 그래서 코드 중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이제 그거를 호출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를 3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포문 같은 걸 사용해서 돌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한다? 얘를 함수화 시켜서 메서드화 시켜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함수를 만든다라는 게 이제 함수 만들기, 다른 말로 함수를 선언하다, 함수를 정의하다 또는 함수를 선언하다라고 합니다.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 메인 메서드 모양을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앞에 이제 퍼블릭 붙여 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태틱은 나중에는 스태틱을 많이 안 붙이는데요. 클래스화 시켰을 때는요. 일단은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어떤 이름 메인의 M자 대문자네요. C샵에서는. 그러면 나는 하이 안녕하세요를 출력시켜주는 하이란 이름의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하이란 이름으로 보이드한 의미상으로 이제 반환값이 없고 여기는 매기 변수도 없는 뭐 그런 의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요 메인 메서드의 모양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란 이름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요 코드가 만약에 1000줄짜리 코드, 100줄짜리 코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함수를 이제 가져다 이제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사용하기. 이제 우리는 함수를 사용하는 걸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해요. 콜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의 이름에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hi, 뭐 hi 이렇게 호출해 주게 되면 화면에 안녕하세요가 3번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코드상에서 이제 hi가 호출될 때 hi 안에 있는 어떤 이제 백주자리 또는 이제 어떤 기능들이 호출이 되는 거고요.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hi 가로 열고 닫고 했을 때 이제 얘가 안녕하세요 화면에 안녕하세요 출력되는 어떤 기능이 출력이 되는 거고 hi 가로 열고 닫고 했을 때 역시 동일한 기능을 3번 호출을 해 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스태틱 보이드 어떤 이름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나중에 스태틱을 빼느냐 넣느냐 차이점이고 보이드 대신에 뭐 이제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인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또는 스트링이 오느냐 오브젝트가 오느냐 어떤 타입이 오느냐 이제 반환값이 없을 때는 보이드라는 단어를 써서 만드는 거고요. 반환값이 있으면 해당 타입을 여기 자리에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함수는요. 다시 정의로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나의 이름으로 하이란 이름으로 하이란 이름 한 번만 만들고 한 번만 쓸 거면 그냥 여기서 이제 하이 대신에 안녕하세요 요 코드를 여기 자리에서 출력하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어디에서 한 번 쓰이고 또 어디에서 또 한 번 쓰이고 어디에서 또 한 번 쓰인다 이렇게 반복하여 사용이 된다. 그런 경우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이란 이름으로 코드를 묶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다라고 한다는 거죠. 뭐 더 많은 정의가 계속 나오겠지만 일단 한 줄로만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 만드는 거는 스태틱 보이드 어떤 이름 나중에 스태틱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태틱 보이드 어떤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냥 메인 메서드하고 동일하게 하고요.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값이 없는 형태로 그리고 어떤 기능을 구현합니다. 함수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코드에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하이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함수 이름에 가로 열고 닫고로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현재 화면에 있는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클래스 이름, 현재 C# 코드 이름을 함수 언더스코어 정의 언더스코어 호출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유가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현재 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간단히 더 설명해 드리면 스태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계속 공부할 텐데요. 스태틱이라는 단어는 shared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공유 기능이에요. 즉 현재 클래스 내에서는 메인 메서드를 어차피 이제 스태틱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제 현재 클래스 내에서 하이 함수는 누구나 다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고요. 스태틱이라는 단어는 정적 또는 공유란 단어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이드란 단어는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반환값이 없는 거라는 거고요. 함수 앞에 오는 거는 반환값짜리입니다. 스태틱 반환값짜리 함수 이름. 함수 이름 메서드 이름은 C샵에서는 첫째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괄호 열고 닫고로 여기 안에다가 어떤 매개 변수 파라미터들을 넣어줍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함수로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public class 다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네임스페이스도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됐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첫 번째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펑션 데모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메인 함수처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코드 작성했을 때 제가 여기 부분을 일반적으로 메인 메서드라고 발음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특정 클래스 내부에서 처리할 때는 그냥 함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메서드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함수 관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펑션 관점으로. 그럼 새로운 함수를 한번, 새로운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일단 메인 메서드 형태를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tatic void 뭐 show라는 이름의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자. 중괄호 닫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show라는 이름의 기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개가 되는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CW 탭 눌러서 화면에다가 show 메서드를 구현해서 화면에다가 hello world를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호출을 이제 함수는 이렇게 show 메서드는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진 함수는 뭐 메인 메서드 같은 곳에서 이제 같은 클래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함수 호출은 이렇게 show 괄호 열고 닫고 딱 하게 되면 함수가 선언된 만들어진 함수가 어떻게 된다? 호출이 됩니다. 요 시점에서 호출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11번 눌러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1번 눌러서 실행 한번 시켜보면요. 실행이 되고 다시 F11번 그럼 show 메서드 호출하게 되면 show 메서드로 들어가고요. F11번 누르면 hello world가 출력이 될 거고요. 다시 F11번 누르면 원래대로 메인 메서드로 다시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형태고요. 그냥 static void main과 동일하게 형태로 show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로 호출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내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메서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이 함수에 이제 매개 변수하고 반환값을 계속해서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하고 void한 show message란 이름의 펑션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호출해 주겠죠.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아무런 값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요 안에다 선언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럼 여기다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값을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를 전달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링 형식으로 메시지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이 여기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CW 탭 눌러서 이제 메시지 값을 출력해 주면 넘겨준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출력을 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호출해 줄 수 있냐면 show message 펑션에다가 함수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넘겨주는 값이 매개 변수라는 단어가 전달이 되고요. 뭐 얘는 뭐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그냥 붙여서 쓸게. 매개 변수 파라미터 똑같은 단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라는 값이 전달이 되면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선언되고요. 함수 내부에서.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는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는 넘겨준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한번 저장되고 파라미터가 한번 저장되고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개 변수 영어로는 그냥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한 번은 한글, 한 번 영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 한번 시켜보면 자, 우리가 넘겨준 문자일인 매개 변수하고 파라미터가 전달이 돼서 그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펑션, 특정한 메서드 만들 때 넘겨주는 값을 뭐 타입은 동일해야 되겠죠. 넘겨주는 값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처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넘겨준 값을 받는 거. 여기는 파라미터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콤마를 기준으로 뭐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를 여기서 선언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문자열이면 문자열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값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매개 변수를 하나의 파라미터를 만들고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가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메서드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함수 중에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값은 단어 그대로 return value예요. 그래서 제가 펑션 return value라는 이름으로 C샵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예제를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return value라는 이름으로 C샵 클래스 파일 만들고요. 기본 코드 작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함수 중에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값이 있는 함수 또는 메서드. 그래서 C샵에서는 함수를 펑션을 메서드라고 발음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자, 반환값이 있는 함수 메서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C샵에서 반환값이 있는 거는 이 메인 메서드랑 이제 동일한 모양으로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생략 가능, 그래서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이번에는요. 스퀘어 펑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학에서 x의 제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 x 값을 매개분 수를 하나 받아서요. 이거의 제곱을 구해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펑션 하나 만들고요. 자, 그러면 x라는 이름의 값이 매개체로 넘겨줘 보면요. 반환값이 넘겨주면 자, 일단은 정수형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는요. 넘겨줘온 x 곱하기 x 해가지고요. x의 제곱을 구해서 r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return이라는 이름의 키워드 반환값, return value, 결과값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요. return이라는 이름의 키워드에다가 해당 결과값을 지정해주면 이 값이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다만 return 키워드 썼을 때는요. return 뒤에 나오는 요 타입이 int 타입이면 반드시 void는 반환값이 없다는 의미고요. void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void 자리는 기본값으로 메인 메서드에서는 이제 void 자리가 반환값이 없다는 의미고요. 반환값이 있을 때는 여기 부분은 해당 타입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result 타입이 정수형 타입이다. 그러면 void 자리에다가 int라고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오면 매개변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스퀘어 펑션이라는 이름의 펑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호출이 되냐면 여기서 리절트로 int 타입으로 하나 더 만들게요. 이 리절트 똑같은 단어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스퀘어 펑션을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를 구해주고 싶다는 거죠. 2 곱하기 2는 얼마? 리절트에는 얼마가 담긴다? 4가 담긴다. 그러고 나서 화면에 출력해보면 리절트 값을 출력해보면 여기서는 얼마가 나올 거다? 4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자, 실행을 한번 먼저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켜보면 결과처럼 4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도식을 한번 해보면 스퀘어 펑션에다가 2라는 이름의 값을 넘겨줘요. 그러면 2라는 값이 어디에 담긴다? x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담겨요. 그러면 x에는 2가 담긴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2는 얼마? 4라는 값이 이제 리절트 변수에 담기는 거고요. 그럼 리절트 변수를 4라는 값을 리절트 변수로 리턴 이름의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int 타입이면 int 타입으로 이렇게 int 타입으로 4라는 값을 전송을 해요. 그러면 요만큼의 결과값은 뭐가 된다? 4라는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다시 r 변수에 담긴다는 거죠. 이 전체 결과값은 4라는 값을.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4라는 값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이제 매개 변수도 있고요. 매개 변수도 있고요.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프로세스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다시 아웃풋 해주는 거. 그래서 인풋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아웃풋도 있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의 메서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도 있고 정수형 int 타입의 반환값도 있고요. 반환값 지정해 줄 때는 return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통해서 결과값을 함수를 호출해 준 부분, 함수를 호출한 준 부분으로 넘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반환값이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현재 화면에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C샵에서의 반환값이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리턴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왔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함수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SumToNumber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함수, 메서드를 한번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SumToNumber라는 이름으로 C샵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SumToNumber라는 이름으로 C샵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메서드, 함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함수를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두 수의 합을 구하는데요, 실수형으로 구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모양 자체는 public static void main 요 형태를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ublic 붙여볼까요? public class, public. 이제 일단은 뭐 기본적 예제일 때는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public하고 외부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고, public하고 static하고, 일단 void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getSumToNumber라는 이름 클래스에다가 getSumToNumber로 똑같이 쓰면 에러가 나니까 getSu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 메인 함수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일단 같네요. 그럼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바꿔주면 돼요. 물론 요거 현재 예제에서는 public 다 생략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getSu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는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실수형 데이터를 한번 더해주는 기능으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더블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로 xyz 할 때 x로, 더블형으로 y, 이렇게 xy 두 개의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개체가 되는 변수 두 개를 만들었고요. 즉 getSum 메서드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 전달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더블형으로 result 값을 하나,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result 값은 넘겨준 x하고 넘겨준 y를 더해서 r이라는 이름의 더블형 변수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연산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결과값을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려 줄 때는 return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r에 들어있는 값, result에 들어있는 값을 return해라.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요, return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로 result 값을 하게 되면 return 타입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반환 값이 없다라는 의미의 void 대신에 return에서 지정하는 요 타입, 요 아래 타입이 뭐예요? W형이죠. 그러면 반드시 void 대신에 double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return 타입 있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return 타입이 int면 int, return 타입이 double이면 double, return 타입이 string이면 string, return 타입이 개체면 개체,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이렇게 반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getSu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그 역할이 이미 만들어졌네요. 두 개의 실수값을 더해서 그 값을 반환시켜주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거를 메인 메서드에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etSum이라는 곳에다가요, 예를 들면 3.0과 0.14를 더해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요, 이 전체의 결과값이 뭐로? 더블형으로 반환이 돼요. 그러면 더블형으로 그 결과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이렇게. 이건 뭐 다른 단어 써도 되고요. 제가 일부러 result란 단어를 r이란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냥 줄여서 이렇게요. 아니면 모처럼만의 result란 단어 자체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console.writeLine을 사용해서요, 퍼센트가 아니라 0번째 자리 만들고요, 여기 자리에다가 result 값을 출력을 시켜주면 우리가 예상되는 값은 3.14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사용해 줄 수 있겠고요. 한번 컴파일 시키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3.14가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getSum이라는 이름의 펑션 하나 만들었고요. 3.0이란 값이 x라는 변수에 담기고요, 0.14라는 값이 y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깁니다.
그럼 3.0과 0.14를 더해서 3.14겠죠. 그래서 3.14라는 값이 R 변수의 요 함수 getSu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안에서만 만들어진 로컬 변수인 R 변수에 담기고요. 그 로컬 변수의 R 변수의 값을 return이라는 이름 키워드로 요 함수를 호출해 준 곳으로 더블형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요 전체의 결과 값이 뭐다? 요 전체의 리턴 값이 뭐다? 더블형이다. 그래서 더블형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고요. 더블형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리절트에는 3.14가 담기겠죠. 그러면 리절트의 값을 여기 자리에서 출력을 시켜주면 콘솔 창에 3.14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함수에 대한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함수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수형 매개 변수 두 개를 넘겨받아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다시 실수형 데이터로 결과값을 반환시켜주는 두 수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인 getSum이라는 이름의 함수 메서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maxmin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두 개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하고 동일하게 정수형을 반환시켜주는 max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x하고 int y를 받고요. 반환값으로 뭐를 리턴해 주냐면, 자, x하고 x보다 y가 더 크다라고 물어봐요. 그럼 x가 더 크기 때문에 x를 반환시켜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y를 반환시켜 주고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이 함수는요, max 함수는요, 두 개의 정수 중에서,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반환시켜주는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 또는 메서드. 제가 계속 발음은 함수하고 메서드를 동일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max 펑션은 이렇게 x하고 y를 받아서요, x가 y보다 크나 물어봐요. 그럼 x가 크면 x를 반환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x가 y보다 작으냐? 그러면 y가 큰가, 이제 y가 큰 값이니까 y를 반환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자, 바로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메인 메서드에서 console.writeLine으로 자, max 함수야 3,5를 던져줄 테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max 값 5를 반환시켜줄 거라는 거죠. 저장하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자,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min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min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함수. 그래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반환시켜 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자, 요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static 하고 반환값이 있고, 스태틱이 나중에는 많이 안 붙겠죠. 클래스 기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지금은 스태틱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min 값에다 정수형 이제 x하고 정수형 y를 받아서 이번에 이제 그 삼항연산자로 한번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뭐를 사용 한번 해보자. 이제 if else 문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보다 y가 작으냐를 물어봐요. 그럼 x가 작은 값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return x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return y를 반환시켜줘라. 그래서 코드를 좀 줄일게요. 자, 이제 x가 y보다 작으냐 물어봐요. 그러면 x를 반환시켜주면 작은 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min 함수의 의미가 맞아지는 거죠.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작은 값 정수를 반환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뭐가 된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작은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삼항 연산자를 사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if else 문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권장사항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은 삼항 연산자를 권장을 해요.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자, 그래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그래서 이번엔 min 함수에다가 자, -3, -5를 던져줘요. 야, -3하고 -5 중에서 작은 값이 뭐예요? -5가 더 작은 값이죠. 그러면 화면에 -5를 출력을 시켜줄 거라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과값은 -5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함수 개념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메서드, 맥스 메서드, 민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맥스는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반환시켜 준 함수고요. 민은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반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참고적으로 C샵에서 함수의 위치가 얘네들이 메인 함수 뒤에 오든 앞에 오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는 바로 함수 레벨로 이렇게 읽어다가 맥스, 민으로 바로 읽어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발음할 때 메서드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그냥 함수라고 발음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이제 펑션으로 이제 같은 구조, 같은 범위 내에 있는 함수를 그냥 펑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C샵에서도 함수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얘가 클래스 레벨로 가게 되면 콘솔.write 라인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제가 발음할 때 메서드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맥스 펑션 한번 만들어 봤고요. 민 펑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